또 영상을 잠깐만. 어떤 상품의 가격이 하락할 때 그 상품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인데요. 대체 효과가 먼저 발생하므로 대체 효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두 개의 상품, 예를 들어 버터와 마가린처럼 같은 용도의 물건이 있을 때 버터값이 내리면 마가린을 사던 사람도 버터를 사게 됩니다. 이는 상대적인 버터 가격 변화에 의한 효과이며 이를 대체 효과라고 합니다. 대체 효과는 제품 간 상대 가격 변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비싸진 제품은 구매량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제품은 구매량이 증가합니다. 여기서는 다른 것은 따지지 않고 오직 두 개의 상품만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대체 효과가 두 개의 상품을 비교한 것이라면 소득 효과는 한 개의 상품만 기준으로 합니다. 버터의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여 버터의 구매력이 늘어납니다. 이는 소득이 증가해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와 동일하지만 명목소득, 즉 통장에 찍힌 월급이 증가하여 구매력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한 개의 상품의 가격 하락으로 실질 소득이 증가하여 구매력이 증가한 것이니 절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듯 소득 효과는 한 개의 상품의 절대 가격 인하로 인해 실질 소득이 증가하여 제품 구매량이 변화하는 효과를 의미하며 이때는 제품 간 상대 가격은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못했다면 처음부터 다시 듣습니다. 결국 상대적인 대체 효과든 절대적인 소득 효과든 명목소득, 즉 통장에 찍힌 월급의 변화는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월급이 올라서 발생한 현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명목소득, 즉 통장에 찍힌 월급은 동일한 상태에서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여 발생한 현상입니다. 대개 학생들이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각각 분리되어 나타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둘은 동시에 발생하며 먼저 대체 효과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소득 효과가 이어집니다. 대체 효과는 둘의 비교, 소득 효과는 둘 중 가격이 하락한 상품의 절대값.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소득 효과를 대체 효과의 부산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대체 효과로 인해 두 상품 중 한 상품의 가격 인하로 가격이 하락한 상품의 구매력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실질 소득이 증가하여 또다시 구매력이 증가합니다. 대체 효과로 인해 상대적으로 하락한 버터의 구매가 20 증가하고 그로 인한 실질 소득이 증가하여 또다시 버터의 구매가 20 증가합니다. 이렇게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함께 발생하는 것이 소비자 선택 이론의 가장 기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이제 이게 있는데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 이게 일단은 먼저 정리를 좀 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체 네. 효과가 뭐죠? 자, 이게 이제 기편제 때 근데 기편제가 왜 시험에 나왔고 기편제가 왜 우리가 기편제를 알아야 되지? 그거는 이런 겁니다. 그 서쪽의 경제학과 애들은 기편제에 대해 설명을 해요? 애들이? 아, 기편제 많이 나옵니다. 그 경제학과 애들한테 기편제가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이라는 학문은 법칙을 추구하는 학문. 그래서 알아요. 이제 사과학이 있으니까. 최대한 우리 법칙이 예외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외가 있으면은 이걸 자꾸 다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외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도 자연과학처럼 됐으면 좋겠는데 이 예외가 생기니까 이걸 자꾸 다루게 되는. 그런데도 이게 딱히 기편제라고 말할 수 있는 거를 잡을 수도 없고 하지만 기편제에 대한 이론은 이미 150년 전에 완전히 정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얘를 발견하기 힘들다 이거 말이죠. 예, 발견하기 힘든 이유는 이따가 뭐 제가 기회가 되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는 대체 효과가 뭐냐고. 네, 대체 효과는 수요 법칙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가격과 수요량은 서로 반비례한다라는. 우리가 가격이 올라가면은 올라간 가격은 아무래도 덜 사게 됩니다. 경제학에서는 수요가 줄어든다. 그건 직관적이죠. 그렇죠. 굉장히 직관적인데 근데 가격이 왜 내렸을 때 기편제는 왜 수요량이 하락할까? 이게 예외니까. 이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대체 효과가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걸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 겁니다. 사고 실험입니다. 이게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하면은 분석이 쉽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겁니다. 원래 대체 효과, 소득 효과 현실에서 관찰되는 게 아니라 경제학 학자들이 그거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설명이 되는구나. 그럼 대체 효과는 어쨌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 떨어지고 잠깐만 있어봐. 그러니까 기편제를 빼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 떨어지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는 올라가고 그게 대체 효과. 그게 이제 수요의 법칙인데 수요 공급의 법칙. 예, 수요 법칙입니다. 수요 법칙. 공급은 오늘 얘기하지 말고 수요 법칙. 그러면 대체 효과는? 대체 효과는 그거를 두 개로 나눈 겁니다. 가격이 내려갈 때 수요가 올라가는 그 수요 법칙을 이게 투 스텝으로 나눈 겁니다.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는 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왜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이 증가할까? 생각해 보니까 가격이 내려갔을 때는 처음에 대체 효과가 발생하겠구나. 다음에는 소득 효과가 발생하겠구나. 오케이. 그럼 1단계 대체, 2단계 소득. 1단계 대체, 2단계 소득. 투 스텝. 그 위에서 그거 잡고 그 다음에 2단계 그 위에 깔고 그 위에. 깔고 위에. 밟고 이제 올리고.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대체 효과가 이렇게 생기겠구나. 대체 효과가 뭐냐고? 대체 효과는 가격이 내려갔을 때 수요가 증가한다는 게 대체 효과. 오케이. 그래서 자, 고 깔았습니다. 고
그건 이미 해결됐죠. 그 위에 그 위에 다시 한 스텝 더 올라갑니다. 이게 1스텝은 됐고 원 스텝 해결됐죠. 이게 가격 효과입니다. 이제 이 두 번째 스텝은 뭐냐면은 가격이 내려갔을 때는 실질소득, 여기서 실질소득 나오는 거. 조금 전에 얘기했죠. 실질소득이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내려갔을 때 나의 명목소득은 그대로인데 가격 변화에 따라서 구매력 예, 구매력이나 어떤 내가 물건을 살 수 있는 게 바뀌는 게 실질소득. 그러면은 조금 전에는 제가 내 지금 물가가 내려갔을 때 예를 설명하니까 소득 효과는 물가가 내려가면은 소득은 증가한 게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투 스텝. 그러면 이게 뭐라고? 다 합해가지고 뭐라고? 다 합해서 수요법칙이라고. 수요법칙이라고 하는데 수요법칙 이제 기편제 되면 설명하지만 일단은 수요법칙이라는 것 자체가 네. 1단계는 손 내려도 괜찮고 1단계는 지효과 네.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 떨어지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는 올라가고 네. 2단계 그래서 따지고 보니까 가격이 내려갔을 때는 나의 구매력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 네. 실질 소득으로 보는 거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내 구매력이 떨어지는 저 거고 근데 오늘 가격 내려가는 거 한번 얘기하면 안 될까요? 내려가는 걸 합시다. 예, 내려가는 거만. 이게 나도 내려가는 것만 했어. 올라가는 것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올라가는 게 적용 안 된다는 얘기가 근데 아니라 그래서 내가 영상에서 내려가는 것만 했어. 왔다 갔다 하면은 그러니까 정신 없으니까. 예, 정신 그러니까 없으니까. 가격이 내려가면 이제 나의 실질 소득은 증가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소득 효과. 네, 맞습니다. 이제 1단계 대체 효과, 2단계 소득 효과. 대체 효과가 먼저 발생해요? 먼저 발생하는 건 아닌데 같이 가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데 경제학자들이 이걸 분석할 때 그러한 툴을 적용했습니다. 툴을 적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법칙을 따라가는 만들려고. 네, 맞습니다. 순서 없습니다. 동시에 발생하는데 그리고 아까 원스텝, 투스텝 했잖아. 네.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150년 전에 이거 만들 때, 이 툴을 만들 때 그렇게 툴을 만들었고 이런 방식으로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다 사용하고 비문학 출제 엄청나게 많이 되고 하니까 저도 따라가야죠. 뭐. 또 그게 결국 그게 그러니까 따라 깊이 들여다 봐가지고 굳이 순서를 따진다면은 1단계, 2단계고 네, 맞습니다. 사실은 같이 돌아가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근데 먼저라는 게 알이 먼저다 닭이 먼저다 할 수 없는 그 없습니다. 네. 1, 2로 나누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일단은 대체 효과 먼저, 소득 효과 나중이지만 그게 동시에 같이 발생한다는 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명목 소득 의미가 없고 실질 소득으로만 따진다는 그 말 되겠죠?